안녕하세요. 오늘레입니다. 저번 기회에 제가 오리온 자리에 대한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오리온 자리를 찍다 보면은 베텔게우스나 리겔 같은 경우도 알자우자의 손이나 알자바흐의 발처럼 거인의 손이나 거인의 발의 유래가 아랍어에서 발현이 됐었죠. 이처럼 항성 이름의 대부분이 아랍어에서 유래됐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천문학의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이번 영상은 그걸 주제로 해서 다뤄볼 생각입니다. 혹시 알마게스트라는 책을 들어보셨어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천동설은 다들 대부분이 알고 있을 건데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과는 다르게 예전에 처음에 주장됐었던 지구를 중심으로 온 세계가 도는 태양하고 달하고 또 다른 행성이나 항성들도 지구를 중심으로 둔다는 그런 설이었어요. 고대 사람들한테는 여러모로 지구가 돈다는 것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이 세계가 돌아간다고 당연히 사고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리스의 천문학자이고 히피코테스나 다른 그리스의 천문학자들의 자료를 모아서 편집해서 자료를 첨가해서 낸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알마게스트라는 책인데요. 이 알마게스트라는 책은 사실은 아랍어의 이름이고 사실 그리스에서 처음 프톨레마이오스가 출판시켰을 때는 알마게스트라는 이름이 아닌 천문학의 집대성이나 그에 관련된 그리스어로 된 그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대체적으로 천문학의 집대성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아랍에서 또 번역이 돼서 발현이 되면서 아랍어에 있는 천문학자나 점생학자들이 그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책에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알마게스트가 된 거죠. 사실 이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한 이 책은 라틴어로 먼저 번역이 됐었어요. 근데 이 라틴어로 번역됐었던 알마게스트가 그 시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지 못하고 한번 묻히고 그대로 아랍어로 번역이 돼서 아랍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후세 15세기쯤 돼서야 아랍어로 번역이 됐었던 천문학의 집대성, 즉 알마게스트가 다시 중세시대를 거친 유럽으로 건너와서 아랍어로 됐었던 알마게스트가 다시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됐다 보니까 아랍어 버전의 책을 다시 라틴어계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번역을 하면서 아랍어의 발음에 있던 거를 잘못 발음해서 베텔게우스 같은 사례가 생기기도 하고 행성이나 항성의 이름이나 그 체계들이 유지되면서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어로 이루어졌던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의 집대성이 어째서 그 시대에서 사람들한테 관심받지 못하다가 아랍에서 전파되었다가 다시 왜 역수입이 되었느냐,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추격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로 첫 번째로는 라틴어계로 번역되었던 알마게스트, 즉 천문학의 집대성이 그 퀄리티가 좋지 않았다. 아랍어로 번역됐던 알마게스트도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히피코테스가 연구했던 전문 용어 같은 경우도 번역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알마게스트를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도 여러 번역자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후에서나 최종 버전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첫 한 번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때 유럽 사회가 중세 사회였다는 거죠. 중세시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로마가 동로마랑 서로마로 나눠지면서 확실히 딱 잘라서 이때부터 중세시대라고 나눌 수는 없지만 중세시대로 유럽이 들어가면서 그 로마의 찬란했던 문화 같은 게 많이 소실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잃어가면서 또 먹고 살기 바빴던 그런 시대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세시대에는 좋게 말하면은 태부하고 사람들이 본능적인 먹고 살기에 힘든 그런 시기였음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 유럽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실제로 힘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재밌는 글을 한번 또 찾았었는데 당시에 수도원이나 교회에서는 라틴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라틴어에 대한 책이나 논문 같은 거를 스스로 집필을 하고 그랬었다고 해요. 중세시대에는 인쇄기술이 없었으니까 스스로 적어야 했던 거죠. 근데 그리스 언어에 대한 문화 계보나
책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까지도 유지가 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 논문에 대해서는 유실이 굉장히 많이 됐었고, 아랍어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문 같은 경우도 아랍어로 된 그 논문들을 번역해서 다시 라틴어의 논문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가톨릭에서 천동설을 굉장히 지지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아랍어로 되어 있던 알마게스트라는 책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카톨릭에서 지원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15세기쯤에서야 다시 라틴어계로 다시 번역이 돼서 유럽 사회에 전파가 되고, 천동설의 논문이 기록되었던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천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 부수적으로 천문학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연구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천동설이 틀리고 지동설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코페르니쿠스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그리스에서 나왔던 당시 그 천문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렀던 이 책이 그 시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받지 못하고 유럽을 떠나 아랍에서 전파되었다가 아랍에서 위대한 책이라는 이고 칭송받게 되고, 거기서 알마게스트라는 이름으로 후세에서 유럽에서 조금 여건이 되었을 때 다시 이 책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게 되고 퍼지게 된 거죠. 아랍어로 된 이름의 별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자면은, 베텔게우스나 리겔의 경우 말고 아랍어로 된 항성의 대표적인 항성의 이름을 몇 가지 이야기해주자면은, 염소자리의 알파별인 다비우가 있고요. 걔 같은 경우는 유래의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아랍어로 앗다바흐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었는데, 살육자, 도살자라는 이름이래요. 포춘이나 언포춘으로 항성의 길함과 흉함의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오리온 벨트의 트라페지움처럼 그렇게 길한 별은 아니고요. 또 다비흐 말고 알려줄 수 있는 별은 데네브. 데네브는 원래 아랍어로 암탉의 꼬리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사실 데네브는 백조 꼬리의 알파별이지만 별자리가 대체적으로 동물들이 많다 보니까 동물들의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부 다 데네브라는 이름이 붙어요. 예를 들어 그 사자자리에 데네볼라 같은 경우도 데네브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염소자리에도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에 있는 별자리의 이름도 꼬리의 이름도 데네브 알게디에 해당해요. 그리고 돌고래 자리라고 있는데 돌핀 자리라고 하거든요. 외국에서는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별 항성의 이름이 데네브 돌핀이라고 해요. 동물들에서 대부분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데네브가 붙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항소 자리에 있는 알파별인 알데바란도 그 아랍어에서 유래가 됐었는데요. 그 알데바란 옆에 가장 유명한 성단이 하나 있죠. 플레이아데스 상단이라고, 걔는 이름이 다양하게 있는데 묘성이라는 이름도 있고 좀생이라는 별 이름도 있고 스바루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또 스바루라고 또 따로 부르기도 해요. 다양한 이름이 있는 별인데, 알데바란이 묘성을 따라가는 자라는 이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어로 따라가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이 묘성을 따라가는 자,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알데바란이라는 별이 자꾸 이 저 성단을 따라간다, 성단을 향해 간다,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뜻의 이름을 담아서 따라가는 자라는 뜻의 알데바란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더 이야기하자면은 그 가을철 별자리로 볼 수 있는 건데, 페가수스 자리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가을철 대사각형이라고 가을에서 볼 수 있는 도형이 있어요. 페가수스랑 안드로메다 끝에 있는 별과 페가수스의 몸통을 유지하는 세 가지의 별을 이어서 가을철 대사각형인데, 안드로메다에 해당하는 별이 알페라츠라고 하거든요. 알페라츠가 페가수스의 배 부분의 뒷다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데, 그 알페라츠가 아랍어로 이름이 말의 배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페가수스의 배 뒷부분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이름이 붙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문학에서 행성의 이름이나 항성의 이름, 별자리의 이름을 듣다 보면은 굉장히 서양적이고 간지나는 이름이라고 보통은 우리는 듣게 되는데, 실제로 말의 어원으로 흘러 올라가다 보면은 그 영어에서 좀 더 가까운 어원에 가까운 라틴어에서 그리스어로 혹은 아랍어로
유래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좀 더 단어가 좀 더 단어의 구체적이고 뜻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이 어원으로 가면 올라갈수록 이 뜻의 유래를 좀 더 노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조금 더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붙여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에 좀 더 가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디안의 이름 같은 경우도 뭐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거나 고대 사람들은 그때 상식과 조금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어는 그리스 신화 같은 데서 별자리들이 많이 유래가 되니까 조금 납득이 간다 하는데 왜 아랍어에서 갑자기 유래가 굉장히 많이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이 영상을 만드는 데는 재미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